영어를 공부할수록 왜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걸까요? 분명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여행을 가서 좀 덜 긴장하고 싶었고, 외국인과 짧은 대화라도 나눠보고 싶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강의나 영상을 영어로 그대로 듣고 싶기도 했죠. 그렇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어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원어민처럼 해야 해, 틀리면 안 돼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이 정도는 해야 잘하는 건데 라거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아직 이 정도일까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요. 영어를 통해 자유로워지고 싶었는데 어느새 영어가 나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당신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영어가 정복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영어를 하나의 목표로만 생각했거든요.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말하고 싶었고, 말할 때 하나도 틀리지 않았으면 했죠. 원어민이 빠르게 하는 말을 바로바로 알아듣고, 언젠가는 정말 자연스럽고 멋있게 영어를 구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런 목표를 가장 앞에 두는 순간 영어 공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려면 영화 10편을 100번은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동시통 역사처럼 되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몇 년은 투자해야 할 것 같았고요. 발음도 완벽해야 하고, 표현도 많이 알아야 하고, 문법도 틀리면 안 되고, 듣기도 물론 다 되어야 할 것만 같았죠. 영어는 분명 더 넓은 세상을 만나기 위한 문이었는데 어느 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가볍게 산책을 하고 싶어서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남들이 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안정적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들이 어느새 제 안에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영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해서 시험 점수를 올리려고 했고요. 남들이 좋다는 책을 사고 효과가 있다는 방법이라면 무조건 따라 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방법도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책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며칠 가지 못해서 포기했고, 두꺼운 발음 교재는 펴보기도 전에 지치곤 했어요. 남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영화로 100번씩 듣고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해봐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화로는 금방 흥미를 잃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꾸준하지 못할까? 왜 영어 공부만 시작하면 금방 그만두게 될까? 하고 스스로를 탓했죠.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이게 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정해 놓은 목표를 그저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원어민처럼 유창해야 하고 완벽하게 해내야 하고 또 무조건 많이 오래 어려운 걸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만 쫓고 있었던 거죠. 그러는 동안 저는 정작 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한 번도 던지지 않았더라고요. '나는 영어로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하는 이 질문 말이에요. 이 질문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원했던 건 완벽한 영어가 아니었어요. 저는 여행을 하고 싶었고 외국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좋아하는 세미나나 강의를 영어로 듣고 성경이나 해외 설교 또 자기 개발 콘텐츠도 영어로 직접 만나고 싶었죠. 그리고 한국 밖의 사람들과도 연결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건 영어 실력 그 자체가 아니라 영어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이었던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제 영어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남들이 하라는 콘텐츠를 억지로 선택하지 않았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이나 듣고 싶은 강의, 마음이 가는 해외 설교 같은 걸로 공부했죠. 성경이나 자기 개발 콘텐츠도 마찬가지였고요. 책이 지루하면 그냥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책으로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책을 펴면 금방 지루해지고 며칠 지나면 결국 다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건데, 영상에는 상황도, 사람의 표정도, 목소리의 감정까지 다 담겨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 방식이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공부법처럼 느껴졌어요. 공부할 분량도 제가 직접 정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2시간짜리 영화로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그걸 꼭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어떤 날은 30초, 또 어떤 날은 딱 한 문장만이라도 괜찮았어요. 하루에 5분만 해도 충분했고요. 정말 하기 싫은 날에는 그냥 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저 자신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방식으로 영어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영어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한 가지 배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경쟁심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다들 비슷한 목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들이요. 영어도 원어민처럼 해야 하고 어떤 기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문 앞에 길게 줄을 서게 되고 그 안에서 경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좇게 되는 걸까요? 그건 단순히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뇌가 원래부터 집단 안에서 살아남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에게 집단에서 밀려난다는 건 그냥 외로운 정도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혼자서는 먹을 걸 구하기도,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도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 거죠. 사람들은 대체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 무리 안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면 우리 뇌는 그걸 단순한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꼭 따라야만 하는 생존 규칙처럼 느끼곤 해요. 그래서 남들이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 나도 그래야 할 것만 같고, 다들 돈 이야기를 하면 나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거죠. 영어를 원어민처럼 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렇게 못하는 나는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고 집단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길과 기준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준이 꼭 저의 열망과 같지는 않더라고요. 다들 좋다고 하는 그 길이 언제나 제 마음을 뛰게 하는 길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남들이 하는 영어 공부 방식이 꼭 저한테 맞는 방법은 아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책보다는 영상으로 공부하는 게 더 잘 맞았고, 남들이 추천하는 영화보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콘텐츠를 보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또 오랜 시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즐겁게 해서 다시 하고 싶게 만드는 방식이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억지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할 때보다 정말 좋아서 할 때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고요. 의무감으로 할 때보다는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할 때 훨씬 더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쉽게 지치지만, 제가 좋아하는 삶을 살기 위한 과정으로 영어를 대하면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영어 공부를 하루라도 쉬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나만 이렇게 쉬어도 괜찮은 건지 또 뒤처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쉬어도 괜찮더라고요. 억지로 붙잡고 있다가 영어 자체가 싫어지는 것보다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루에 5분이라도 괜찮아요. 만약 그 5분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한 문장이어도 좋습니다. 그 문장을 직접 입으로 따라 말해보고 그 소리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마침내 그 표현이 내 안에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실력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꼭 고통스러워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연습은 필요하죠. 반복도 해야 하고요. 때로는 잘 안 되는 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스스로를 향한 강요만 있다면 오래가기 어려울 거예요. 감정은 마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나 관심 있는 주제, 정말 듣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 또는 내가 실제로 살아보고 싶은 장면에 영어가 연결될 때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 순간 영어는 더 이상 죽은 글자가 아니라 내 삶과 이어진 살아있는 경험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더 이상 영어를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어는 문과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세계로 들어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또 배우고 싶은 지혜에 닿을 수 있게 해주는 문. 제 삶을 조금 더 넓게 열어주는 바로 그런 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영어를 정복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저 그 문을 아주 조금씩 열어볼 뿐이죠. 어떤 날은 5분 정도만 열어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딱 한 문장만 열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영상 하나를 보는 날도 있겠죠. 저는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해요. 영어를 완벽하게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말해야만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영어를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먼저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영어로 뭘 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영어는 뭘까? 좋아하는 영상 30초짜리일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해외 설교의 짧은 한 구절이나 성경의 한 문장, 혹은 여행 영상에 나오는 표현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작은 걸음은 이미 길 위에 있는 거니까요. 영어가 그 자체로 목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의 문에 가깝죠. 그럼 그 문은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그 문을 여는 나침반은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조용히 올라오는 나만의 열망,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바로 그 마음이 나침반이 되어 줄 거예요.